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들려온 인상적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모델 Y L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차가 출시되자마자 9월과 10월 물량이 전부 매진됐다고 하는데 이제 새로 주문하게 되면 11월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팔린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번 완판은 테슬라의 중국 시장의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만큼 의미가 큰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미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며 시장 전체 랠리를 주도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고, 오늘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전년 대비 2.9%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다소 높게 나왔지만 노동시장이 둔화된다는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이 0.25%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S&P 500는 0.8%, 나스닥도 0.7% 오르며 세 지수 모두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성장주인 테슬라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 테슬라 주가도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간단한 뉴스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면 이 오라클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6% 폭등하며 1992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400억 달러 이상 불어났고, 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스는 무려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더해 블룸버그 기준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폭등의 배경은 바로 AI 클라우드의 수요 덕분이라고 하고, 오라클이 공개한 미래 매출 예약 잔고, 이 RPO가 4,550억 달러에 달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자, 엔비디아 GPU를 대량 확보해 AI 인프라를 강화한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짧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AI와 클라우드가 현재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테슬라 뉴스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중 하나인 팝업 도어 핸들이 중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가 2012년 모델 S에 처음 적용했던 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손잡이는 이 미래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로 보였었는데, 최근 중국 정부 기관들이 고장률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전기차 업체의 수리 내역 중 무려 12%가 도어 핸들 관련 고장 수리였고, 이 충돌 시험에서는 3분의 1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비상 수동 레버를 이미 장착해 두었지만 중국 당국은 이 공기 역학적 이점은 미미한 반면 안전의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규제가 실행된다면 2027년 7월부터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같은 기술을 쓰고 있는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의 로보택시 소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산호세 미네타 국제공항, 그리고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이 세 개의 대형 공항에 픽업과 드롭 오프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도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항 시장까지 노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공항은 항상 이동 수요가 넘치고 자율주행 업체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 대상은 바로 웨이모이고요. 웨이모는 이미 산호세 미네타 공항에서 상업 서비스의 허가를 확보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공항 진출 성공이라며 이게 큰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 산호세 공항은 지리적 특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운타운 산호세로 이동할 때 반드시 고속도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스테이트 루트 87 같은 주도로나 일반 도로를 이용하면 공항에서 도심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이 웨이모가 아직 고속도로 주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산호세 공항을 우선 공략한 배경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고, 두 공항은 도심과의 거리가 멀고 진입 경로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운행에 제약이 있는 웨이모로서는 아직 두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내놓지 못했고, 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현재 매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웨이모가 산호세에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접근의 공항이었고, 진짜 시험 때는 고속도로의 진입이 필수인 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오클랜드 국제공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새 공항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요. 만약 테슬라가 고속도로 진입까지 포함된 공항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이 로보택시 시장의 판도는 단숨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이 캐나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20%를 무공해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차량 한 대당 무려 $20,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이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 테슬라가 다시 한번 구원투수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만이 초과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벌금을 피하려면 테슬라에게 돈을 주고 크레딧을 사야 하는 구조인데 이 올해만 해도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크레딧을 벌어들였고 이 캐나다를 포함하면 향후 $30억 규모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가 이 캐나다에 첫 입항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물량은 주로 미국의 프리먼트 공장이나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왔는데 이 미국과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근 들어 큰 관세가 붙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고 이 테슬라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공급 라인을 독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바스코샤 항구에 테슬라 수백 대가 도착해 있고 이 고객에게 벤이 배정되어 있어 앞으로 첫 인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전략 덕분에 캐나다 판매 가격도 크게 낮아졌고요. 모델 Y 롱레인지는 무려 $20,000 가격 인하로 현재 $64,990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오히려 $5,000 더 저렴한 가격이고 결국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 판매로도 돈을 벌고 동시에 글로벌 생산망을 이용해 이 가격의 방어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관세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상황을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가 드디어 미국 로보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첫 무대는 바로 라스베가스 스트립이고요. 현재 죽스는 일부 호텔과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규제 승인을 거친 후에는 유료화와 더 넓은 지역의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죽스의 차량을 보면 기존 자동차와는 확실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핸들과 페달이 없는 직사각형 캡슐형 로보택시로 4명의 승객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앞뒤 구분이 없는 대칭 구조에 양방향 바퀴가 달려 있어 이 좁은 공간에서도 유턴 없이 전진과 후진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16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파노라마식 유리창을 통해서 라스베가스 거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돼 관광객 친화적인 면모도 강조하는데 하지만 이 죽수가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고요. 첫째로는 범용성이 부족한데 이 죽수의 차량은 로보택시 전용 모델로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확장성의 제약이고 현재 라스베가스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만 제공 중이며 전국 단위의 상용화까지는 허가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벽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이 현재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업계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죽스는 관광지 한복판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이 본격적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과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모델 YL 뉴스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모델 YL은 이 기존의 모델 Y보다 훨씬 차체가 길어졌고 좌석 구성도 6인승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6인승이라고 해서 모두 6명이 타는 게 아니라 실제 오너들의 상당수는 넓은 4인승 패밀리카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2열의 레그룸이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까지도 커졌기 때문에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 현재 반응은 현재 폭발적인 상황이고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모델 YL은 출시 하루 만에 35,000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했고 9월의 물량도 매진됐고 10월의 물량 역시 매진되었으며 현재 주문을 하면 11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기 정도가 아니라 초기 물량 전부가 시장에서 흡수된 초강력 수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공간이 넓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가격은 33만 9천 위안으로 이 BYD나
다른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내어놓은 SUV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인데요. 이번 모델 YL의 판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의 테슬라 오너라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영업 직원의 말에 따르면 실제 주문 데이터에서 이런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 번 산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높지가 않은데 이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오히려 기존의 오너가 또다시 테슬라를 사는 강력한 충성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계속 쓰는 것과 비슷해 보이고요. 이 테슬라는 현재 테슬라의 생태계 안에 고객을 묶어두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테슬라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고, BYD뿐만 아니라 리오토와 샤오폰 같은 로컬 브랜드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테슬라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2년 사이에 테슬라의 중국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는데, 다행히도 모델 YL의 완판 소식은 테슬라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이고, 이 패밀리카 SUV 시장에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모델 YL은 중국 전용 전략 모델일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로컬의 강자들과 직접 맞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소식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미래의 비전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기도 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때로는 화려한 비전보다는 당장 팔리는 제품에서 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L의 완판 소식은 분명히 3분기 또 4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카드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델 YL은 기존 모델 Y를 조금 늘려놓은 차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구매자가 기존의 테슬라 오너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합니다. 최근 여러 보도에서 나왔듯 테슬라의 중국 내 전년 대비 판매량은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올 상반기와 여름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가 확인된 달들이 있고, 이 중국 경제의 둔화와 소비 위축, 치열한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에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BYD 같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단일 모델의 흥행만으로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번 모델 YL의 성공은 분명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이 중국 시장 전체의 점유율 회복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10월 2일 발표될 3분기 인도량이 그 시험대가 될 수 있고, 작년에도 같은 시기에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올해 역시 이날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모델 YL이 실제 분기 판매량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하고 중국에서의 하락세를 반전시켰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모델 YL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 반격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